예비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서 비수도권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의료 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대책은 없는 건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이 아니라 전공의 문제를 좀 따져주실 분입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심각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이게 사석에서 교수님께 좀 들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방송도 했었고요. 근데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서 그 2022년도 전공의 그러니까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전공이죠. 추가 모집을 했는데 서울대병원도 빅5의 병원의 경쟁률은 4.72 대 1. 그리고 수도권 2차 종합병원도 정원을 웃도는 경쟁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대학병원급인 병원 종합병원도 대부분이 지원자를 정원을 거의 못 채우는 게 대부분이고 부산 지역도 6곳 중에 5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6곳 중 5곳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사실 병원에 이제 전공의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수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주말에 지인의 아버님께서 이제 장 폐색으로 응급수술을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 이제 그 대학병원급을 수소문을 했는데 보통 이제 119를 통해서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국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대구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그 수소문을 직접 해서 응급수술을 대구로 가서 했다는 게 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응급수술 담당한 외과계열은 이미 교수 한두 명이 당직을 전공의 없이 당직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주말에 만약에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환자의 상태까지 다 이제 교수 한두 명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국 응급수술이 만회할 수 없고 응급수술 중에 만약 응급실에 중한 수술 환자가 와더라도 외과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타 지역까지 가는 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메인 선생님이 이렇게 집도는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봉합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그쪽 선생님이 해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모습을 주로 보는데 한 분만 계시다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원래는 이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를 케어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분업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수술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5, 6건의 수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똑같은 시간에 한두 건밖에 못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 전체의 상급병원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급에 있는 수술을 합해도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게 이 전공의 수급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전공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전국의 이제 자연 계열의 고등학생, 최상위 고등학생은 가장 가고 싶은 학과가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라는 거죠. 근데 부산 지역의 의대 의과대학 학생의 상당수가 사실 지금까지도 수도권 출신들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고향인 그러니까 집이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의대만 졸업하면 서울로 취업을 한다는 거죠. 이제 수련을 서울로 하고 환경의 차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부산 지역의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보통 1년에 한두 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 모집 인원이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년 차이 16명입니다. 그러면 16명이 실제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은 3, 4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부산 같은 지역 의대 출신의 의대생들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이제 결국 서울 쪽에 특히 이제 초대형 병원들 빅5라 불리는 초대형 병원에 전공의가 집중이 되고
그 정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에 있는 전공의들이 많이 흡수가 돼서 결국은 지역에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예, 남게 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O도 적지만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한 16명이 경쟁하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명 혼자 딱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맞습니다. 이제 예. 저희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16명이 가면 16분의 1이기 때문에 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수련하는 환경이 뭐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산 지역에 한두 명의 전공의들이 사실 경험은 많이 하지만 상대적인 로딩이라고 하는 업무적 부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빈입빈 부익부 영상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비율을 조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환자들이 안 와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전공의 TO가 이게 중요한데요. 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비율 조정이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균관 의대가 정원이 40명인데요. 예. 성균관 의대를 주로 베이스로 하는 서울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의 전공의가 150명입니다. 그러면 110명이 더 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가톨릭 의대도 93명이 졸업하는데 전공의는 242명을 모집합니다. 연세의대 110명 정원에 그 졸업에 전공의는 210명, 서울의대 135명 졸업에 전공의가 229명. 다시 말해서 졸업 정원에 대비해서 2배 이상을 모집하는 것이 서울의 초대형 병원의 어떤 그 모집 정원인데요. 예, 예. 이 학회별로는 나름 그 어떤 정원을 조정하는 계산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의 숫자에 비례해서 전공의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초대형 병원들은 워낙 전문의 숫자가 많으니까 예, 예. 결국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를 독식하는 형태의 그 정원을 배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전만 해도 뭐 우리 대학만 해도 동아대학교도 인턴 그 정원이 한 해에 50명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20명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정원이라는 것도 결국 수도권 중심의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 결국 지역에는 정원도 줄고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서울 쪽으로 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전공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전공의 정원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부산에 있는 의예과의 다른 타 지역 뭐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예, 이걸 예. 좀 해결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요 부분들 때문에 사실 2015년도부터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모집 인원 중에 일정 비율을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의예과에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복지부나 교육부도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은 전국적으로 뽑는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이제 내년부터는 40%까지 배정을 해서 무조건 지역균형 인재, 불경 지역의 학생이 부산 지역의 의과대학으로 오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제도를 하기 전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학생들의 지역의대 진행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 예. 이 제도를 하고 난 뒤에는 부산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의 의과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정시를 통해서 만약에 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 수도권의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부산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그 학력 수준 차이가 현실적으로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지원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다행히 지역균형 인재라는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가도 그 친구가 지역에 계속 있을지는 그 친구가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1차적인.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빅5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들이 부산에 들어서면 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뭐 비전문가로서 그냥 한번 예. 일반인의 상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뭐 병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환자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병원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빅5 병원들이 분원을 성취하는 형태로 아마 부산을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5개에 해당되는 의과대학 병원들도 양질의 교수님들과 굉장히 수련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외부적 환경 때문에 제대로 수련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역에 빅5 병원이 분원을 설치하더라도 뭐 정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원을 합리적인 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2018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이제 요런 거를 내놔서 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때 의사들이 반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또 반발은 왜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 수를 많이 배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공공의료를 통해서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 또는 기피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기간을 준다는 정책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도 우리가 3D라고 불리는 이제 업종의 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 잘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자리가 없어도. 그런 것처럼 일정 기간 아무리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도 위법의 소지가 있고 근무 후에는 전부 다 수도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진료 과목을 바꾸어서 수도권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길게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사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 격차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2014년부터 전공의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의대 정원은 3,000명인데 인턴은 3,200명, 레전트는 3,400명으로 1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한 30% 이상이 수도권에 더 오바로 그러니까 더 과다해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또 중심은 지역 중심으로 좀 조정을 하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지역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부산의 의료 환경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일개 대학이나 병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부산시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